서울 안개 낀 아침. 거대한 강민철그룹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한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아래 60대 중반의 강민철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고 있죠. 그 액자 속에는 5살쯤 된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눈에 보조개가 깊게 패인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 강은지의 모습입니다. 좋은 아침, 은지야. 민철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따뜻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의식이자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법이기도 했죠. 민철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이끌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순간적으로 시선을 뗀 사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딸 은지를 찾지 못한 아픔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죠. 민철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내마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회사뿐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철의 말에 문이 열리고 수석 비서인 박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비서가 왔습니다. 면접에서 최종 선발된 김은지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말을 따라 들어온 여성은 2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철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이름 은지. 우연의 일치겠지만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김 씨.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민철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문득 떠오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활기차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열정과 지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남긴 메모를 보던 민철은 문득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은지의 필체는 고인이 된 그의 아내의 글씨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철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운명의 실마리일까요? 그는 책상 위의 딸 사진을 바라보았고 다시 은지가 남긴 메모를 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출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비서 은지의 얼굴과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았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가 30년간 기다려온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민철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철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철의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미소는 정확히 그가 매일 아침 인사하던 액자 속 딸의 미소와 같았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사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녀의 업무 능력은 탁월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죠.
민철은 은지의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 서류를 넘기는 손짓,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의 각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했어요. 회장님, 이번 주 일정표입니다. 은지가 민철의 사무실로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설명하는 동안 민철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억양, 특히 문장 끝을 올리는 방식이 그의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민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괜찮습니다.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은지는 밝게 미소 지었죠.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없지만 그곳에서의 추억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햇살의 집. 민철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지가 나간 후 그는 즉시 비서실장 정훈을 불렀어요. 정훈 씨, 내가 부탁할 일이 있네. 민철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겠나? 그리고 김은지 씨의 과거도 좀 알아봐 주게. 정훈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5살의 은지가 토순이라는 이름의 곰 인형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토순아. 민철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서둘러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히 보관된 곰 인형 하나가 있었어요. 토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사무실에 토순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은지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김 씨, 이 인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철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물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토순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인형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오래된 가족 물건이네. 민철이 대답했어요. 왜 익숙한가? 아니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이 인형의 이름이. 이름? 민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 인형의 이름을 알고 있나?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네요. 민철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죠. 토순이. 그 인형의 이름은 토순이야. 그 말을 듣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 역시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정훈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철은 은지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나간 후 정훈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햇살의 집은 30년 전에 설립된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김은지 씨는 약 25년 전, 대략 3살 무렵에 그곳에 맡겨졌다고 해요. 특이한 점은 그녀가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민철의 긴장된 눈빛에 정우는 계속 이어갔어요. 은지 씨는 놀이공원 근처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의 딸은 바로 그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어요. 다른 정보는 없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훈이 말했어요. 은지 씨가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계속 토순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토끼인지 곰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인형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훈 씨, 김은지 씨가 내 딸일 가능성이 있어. 30년 전에 사라진 내 은지 말이야.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DNA 검사를 하자. 민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싶어. 그녀의 과거, 그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부터 민철은 은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는 은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민철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구도는 마치 30년 전 가족 사진과 같았어요. 햇살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한 강민철은 그날 아침 일찍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이곳이 그의 딸이 자랐을지도 모르는 장소라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안녕하세요.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민철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를 맞이한 사람은 60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봐온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김지숙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원장은 민철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30년 전에 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회사에서 일하는 김은지라는 직원이 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숙의 눈이 커졌어요. 강은지. 그 이름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네요. 민철은 놀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딸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어린 소녀 사건은 큰 뉴스였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지숙이 말했어요. 그리고 약 25년 전 한 어린 소녀가 이곳에 왔을 때 그 아이의 상황이 의심스러웠죠. 지숙은 일어나 오래된 서류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것은 은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 아이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토순이와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숙은 서류 뒤쪽에서 작은 메달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것입니다. 민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그가 딸 은지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작은 금메달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우리의 햇살, 은지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선물입니다. 지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랬군요.
우리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메달에 글귀가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김은지는 그의 딸 강은지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장님, 은지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떤 아이였나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지숙은 미소 지었어요. 은지는 항상 밝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는 종종 악몽에 시달리곤 했지만 자라면서 강해졌죠. 그리고 그녀는 항상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민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역시 30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은지는 특별한 손짓이 있었어요. 지숙이 계속했습니다. 작은 새를 표현하는 듯한 손짓이었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녀는 종종 그 동작을 하곤 했습니다.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그와 어린 은지가 함께했던 비밀놀이였습니다. 작은 참새를 표현하는 손짓이었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민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은지에게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철은 정훈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은지 씨를 내 저택으로 초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떻게 전할 계획이신가요? 민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겠지.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모두 전할 수는 없으니까. 저녁이 되었고 은지는 민철의 초대에 응해 그의 저택을 방문했어요. 정원의 아름다운 분수대와 넓은 잔디밭을 보며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은지가 말했어요. 민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 집은 내 아내가 설계했어. 그녀는 정원을 특히 좋아했지. 그들은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민철은 은지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웠고 40에 결혼했지.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어. 은지는 관심 있게 들었어요. 회장님 딸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철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 단 몇 초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눈을 뗀 사이에.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은지의 눈에도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래. 그 후로 평생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지. 민철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쩌면 그 아이를 찾았을지도 몰라.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민철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여러 물건들을 들고 돌아왔어요. 토순이 인형, 작은 금메달,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은지 씨,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나는 딸을 잃었어. 그리고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였어. 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철은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내 아내와 딸이야. 그 아이의 이름은 강은지였어. 은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 작은 소녀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은 이어서 메달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딸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메달이야.
뒷면에는 우리의 햇살, 은지에게라고 쓰여 있지. 은지는 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메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두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민철은 토순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의 이름은 토순이야. 내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지. 그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래도록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순이. 은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인형의 낡은 귀를 어루만졌어요. 그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꿈에서 자주 느꼈던 그 부드러움이었죠. 민철은 조심스럽게 은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그녀를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상실과 기다림,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는 증거가 더 필요했어. 민철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햇살의 집을 방문했지. 그곳에서 내가 착용했던 메달을 받았어. 그리고 DNA 검사도 진행 중이야.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라뇨? 어떻게? 내 커피잔에서 샘플을 채취했어. 미안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단다. 민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결과는 내일 나올 거야.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조각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놀이공원의 웃음소리,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 그리고 갑자기 닥친 어둠과 공포. 그동안 악몽으로만 여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때로는 그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그들이 돌아와 저를 찾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도 사라졌어요. 민철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나는 단 하루도 널 찾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고 경찰에 계속해서 신고했지. 하지만 내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어.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의 집에 왔을 때 제 이름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김은지라고 불렀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민철은 은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특별한 놀이가 있었어. 기억나니? 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철은 자신의 손으로 작은 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두 손가락을 모아 부리를 만들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날개를 표현했어요.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철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참새가 날아간다. 아빠 곁으로, 엄마 곁으로.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그와 어린 은지가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들 둘만의 비밀 노래였죠. 은지야.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어요. 아빠. 은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철의 세상이 멈췄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 아빠라는 단어가 드디어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래, 은지야. 아빠야.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간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아빠, 아빠, 저 기억나요. 놀이공원에서 제가 길을 잃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민철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한순간으로 응축되었어요.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보고 혼자 달려갔던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하나씩 되찾아갔어요.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순간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와 안아주던 온기, 그리고 햇살의 집에서의 생활까지. 엄마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내 엄마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내가 사라진 후 그녀는 계속해서 널 찾았어. 그리고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도 내 방을 그대로 유지했지. 은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은지와 함께 화면을 보았죠. 일치율 99.9%.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너는 정말 내 딸이야. 과학적 증거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필요하지 않은 확인이었어요. 은지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기억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은지가 물었어요. 민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내가 준비되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민철과 은지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묘비에는 강미연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 돌아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왔네요. 민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연아, 우리 은지가 돌아왔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은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은지는 묘비 앞에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아빠를 돌봐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민철과 은지는 그렇게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미연에게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 빈자리는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민철과 은지는 잠시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회장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은지에게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철은 딸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철이 사무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준비됐어요. 30년이면 충분히 길었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비서실장 정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훈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회장님.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철은 법무팀을 불러 은지의 법적 신분을 되찾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은지에서 강은지로 그녀는 마침내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어요. 출생 기록부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가 하나둘씩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미연이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 아버지 민철이 매일 밤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우리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었죠? 어느 날 은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민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4살 때였어. 어떻게 기억하니?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던 기억이 나요. 은지가 미소 지었죠. 엄마가 그 조개로 목걸이를 만들어 주셨고요. 민철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조개 목걸이가 있었어요. 내 방에 있던 거야. 30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단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추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고 민철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은지에 대한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어요.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대기업 회장의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민철과 은지는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 강은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은지는 약간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민철이 계속했어요. 우연히 제 회사에 입사한 김은지 씨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일, 우연히 강민철 그룹에 입사하게 된 과정, 그리고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기억들까지. 저는 이제 제 진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지는 민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부모를 잃거나 찾지 못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강은지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민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할 거야. 강은지 재단의 설립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햇살의 집을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죠. 원장님,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은지가 지숙 원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 말했습니다. 햇살의 집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지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와 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한편 민철은 은지에게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가자.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은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녀는 이미 인사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재단 일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철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고 민철과 은지는 함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민철의 넓은 저택은 오랜만에 생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은지는 집 곳곳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몄고 민철은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나세요? 은지가 오래된 크리스마스 스타킹을 들어 보였어요.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내 첫 크리스마스 때 만든 거야. 제 이름이 아직도 수놓아져 있어요. 은지가 미소 지었죠. 마치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기다리신 것 같아요. 민철은 딸을 포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단다.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그들은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검푸른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이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은지야,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민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기적이야. 은지는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제게는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민철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항상 어린 은지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어요. 작은 참새가 날아간다. 아빠 곁으로, 엄마 곁으로. 달빛 아래 사랑으로 날아간다. 은지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처럼 맑고 순수했어요. 가사는 조금 잊어버렸지만 노래의 선율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노래하는 부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내년에는 제주도에 다시 가볼까요? 은지가 제안했어요. 어릴 때 추억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민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거야.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회사 확장, 그리고 함께할 가족 여행까지. 앞으로의 삶은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은지와 민철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어요. 30년의 기다림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의 집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지와 민철이 함께 강은지 재단 첫 공식 행사를 열고 있었죠. 새롭게 단장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기쁨에 젖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은지 씨. 지숙 원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재단의 설립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우리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은지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최신 기술을 활용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 누구도 30년을 기다리지 않도록 말이죠. 민철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단순히 회장의 딸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비전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죠. 아빠, 재단 이사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고 싶어 하세요. 은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야기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희망을 사랑하거든. 재단 일과 함께 은지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철은 그녀에게 인사 담당 이사직을 제안했고 은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은지가 이사회에서 발표했죠.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철은 딸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회사의 문화가 은지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철의 저택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햇살의 집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가족 같은 사이였죠. 여러분,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은지가 와인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견뎌낸 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친구들은 은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민철은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환대했어요. 그는 딸의 성장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집의 가족입니다. 민철이 말했어요. 언제든 이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민철은 함께 미연의 묘지를 찾았어요. 그들의 방문은 이제 정기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에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죠. 엄마, 재단이 첫 번째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켰어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7살 소년이었는데 3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아이의 웃음을 봤다면 엄마도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민철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연아, 우리 은지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봐.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묘지를 나서면서 민철은 문득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언젠가 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니?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물론이죠, 아빠. 언젠가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아빠처럼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고요. 민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넌 벌써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강민철 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해는 특별했습니다. 민철은 이날을 기념해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려 합니다. 민철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강민철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로 제 딸 강은지를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곧 자신감 있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세습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든 직원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단순히 찾아온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철과 은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는 하얀 융단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니? 민철이 물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철은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도 그랬어.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있었지.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송이들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반짝이며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아빠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은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민철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두 사람의 발자국은 옥상에 하얗게 남았습니다. 민철은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내가 28살이 되면 주라고 했지. 은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넌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이 목걸이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야. 언젠가 너도 내 딸에게 이것을 전해주길 바라. 우리 가족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도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도와줄게. 민철이 목걸이를 집어 은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은지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내 어머니의 일부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민철이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민철의 저택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은지의 친구들, 회사 임원들,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19, 8. 은지와 민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외쳤고 밤하늘은 불꽃놀이로 밝아졌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새해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우리처럼 재회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자.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불꽃이 터지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축하했어요. 민철과 은지는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장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이들의 여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람은 은은하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참새가 날아간다. 아빠 곁으로, 엄마 곁으로.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